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 템퍼스 AI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의료계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컨셉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팔란티어 아시죠? 온갖 기업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분석하는 거대한 공룡이잖아요. 템퍼스 AI는요, 바로 그 전략을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영역, 바로 의료 데이터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해내겠다는 그런 야심찬 AI 기업인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테슬라 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팔란티어 하면 알렉스 카프.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템퍼스 AI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 창업자인 에릭 랩코프스키. 이 사람부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의 스토리가 곧 이 회사의 심장이고 핵심이거든요. 에릭 레프코프스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CEO가 아니에요. 혹시 그룹폰이라고 아시나요? 바로 그 그룹폰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이미 한번 크게 성공해본 그런 창업 DNA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가슴 아픈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어요. 2014년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돼요. 이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아니, 의료 데이터가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엉망이지? 그래서 2015년에 템퍼스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정말로 불을 확 지핀 사건은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이야기였죠. 그건 바로 자기 딸의 친구, 이제 막 19살이었던 올리비아의 이야기였어요. 레프코프스키가 옆에서 쭉 지켜본 거예요. 암투병하는 올리비아랑 그 가족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그 방대한 의료 기록, CT 같은 영상 자료, 유전자 데이터, 이걸 전부 가족들이 직접 USB에 담고 서류 뭉치를 챙겨서 이고지고 다니는 그 힘겨운 모습을요. 아, 이게 바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끔찍한 현실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결국 올리비아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이 그의 마음에 정말 깊은 사명감을 새겨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환자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다. 더 이상 병원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기 데이터를 꽉 쥐고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이게 바로 템퍼스가 존재하는 이유, 그 미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절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회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수집.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 CT나 MRI 같은 영상, 몇 년치 진료 기록, 환자에 대한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두 번째는 분석. 이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AI가 들여다보면서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찾는 숨겨진 패턴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안.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당신에게는 이 치료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걸 보면 한 75% 정도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서 나와요. 그런데 진짜 투자자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나머지 25%를 차지하는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제약사들한테는 정말 보물 같거든요. 신약 개발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템퍼스의 진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계의 팔란티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죠. 템퍼스는 그냥 서비스 하나 제공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아주 깊고 넓은 데이터 해자, 그러니까 성 주위의 파농, 연못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헬스케어 데이터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65%,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템퍼스가 파놓은 해자의 깊이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 있죠. 그 병원들 데이터에 약 65%의 템퍼스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후발주자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따라잡기 힘든 거의 독점적인 데이터 권력을 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이 해자를 계속 더 깊고 넓게 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환자 매칭해주는 회사를 꿀꺽 인수해서 신약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요. 의료 영상 분석하는 AI 회사를 사들여서 분석 능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요. 한마디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쓰이는 모든 길목을 다 장악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해자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더 똑똑해지죠? 그럼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고객이 더 몰려요. 고객이 몰리면 데이터가 또 쌓이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해자는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못 넘어오는 철옹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템퍼스 AI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 핵심 투자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스토리도 좋고 전략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돈은 잘 벌고 있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왜 고민하는지 딱 보입니다. 보세요. 매출은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적자라는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다만 딱 하나 희망적인 건 이 적재 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에도 이 화살을 좋게 보는 사람들, 즉 불케이스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첫째, 사명감 넘치는 창업자가 이끌고 있다는 거. 둘째, 아까 말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데이터 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 데이터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늘어날 때마다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 마진이 아주 높은 사업이라는 점이죠. 물론 반대편 의견, 베어 케이스도 들어봐야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그래서 아직 적자잖아. 언제 흑자 될 건데? 이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규제도 빡빡하고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AI가 오진이라도 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늘 따라다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데이터라는 게 정말로 의학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열쇠라면 지금 이 혁명의 맨 앞줄에 서 있는 이 회사의 잠재력과 아직 돈은 못 벌고 있는 회사의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기다리는 것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